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사전 동영상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사단원을 배우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수업 시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 또 몰입도가 영상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 세 강의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1, 2강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제 발전의 핵심 원리인데, 요거를 배우려면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7, 8학년 단계에서 물리를 배우면서 전자기학 파트, 전기와 자기 이런 거를 배웠을 거야. 근데 많이 좀 뭐 기억이 가물하기도 하고 할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은 환경과 에너지 단원이죠. 환경에 대한 감수성, 또 미래에는 에너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에너지에 대한 감수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응?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잘 다스린다. 또 이제 이런 거는 그것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가는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뭔지 아셔야 돼. 에너지는 이렇게 쓰고요. 에너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단위는 줄이에요. 줄이야.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 부분을 다루게 돼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긴 했는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일을 정의해야 돼. 일은요, W, work이라고 하죠. work. W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일은 힘이 있어야 되고, 이동 거리가,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킨 것을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킨 것이 바로 이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 질량은 m인 거고, A라는 물체가 있어. 이 A라는 물체가 요만큼 이동했어. 같이가 이동했죠? 이때 요 거리가 S야, S. 그럼 얘를 이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거죠, F. F만큼 힘을 줘서 물체를 이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 S는요, 쉬프트의 약자죠. 옮기다라는 뜻이야. 얘는 force인 거고, 힘을 줘서 물체를 옮겨. 그것을 과학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물체를 올려놓으면 여기 뭐가 존재하죠? 여기 마찰력이 존재하죠? 마찰력 F. 마찰력은 이제 스몰 F라고 쓰는데, 마찰력이 존재해. 그러면 이 현상, 요게 이제 상황 1인데, 상황 1. 첫 번째 상황. 요 현상은요, 마찰력에 대해서 힘을 줘서 물체를 옮긴 거야. 그럼 마찰력에 대한 일인 거야. 얘는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이다. 마찰력에 대한 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일은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중력에 대한 일이 있어요.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야. 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이 높이에 이제 갖다 놓는 거죠. 물체 질량이 m이고 얘는 B라는 물체라고 할게요. B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얘는 밑으로 뭘 받죠? 중력 받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물체에 대한 중력의 크기가 무게잖아, 다시. 얘를 무게로 바꿔, 무게. 아마 작년에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게는 스몰 w예요. 웨이트 할 때. 이 무게는요, 무게는 mg죠. 얘가 중력 가속도. 얘가 바로 무게야, 무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무게인데 이 무게만큼 얼마만큼 들어 올렸냐라는 거죠. 요거 이렇게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이 무게, 그러니까 무게가 곧 힘이야. 그러니까 무게만큼 힘을 가해서 h 높이로 올려놓는 거야. 얘는 mg h 이게 바로 이 일이야. 보세요. 얘는요, W는 F,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제 일에 대한 정의이고 일에 대한 공식인데 W는 FS인데 이거는 마찰력에 대한 일인 거고 중력에 대한 일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중력은 뭐죠? 아래로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잡아당기잖아. 무게죠, 무게. 그러니까 무게만큼 힘을 가하고 H만큼 높이 올렸을 때 얘는 중력에 대해서 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 약간 헷갈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거를 아주 개념화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과학에서는 여하가 물체를 이동시킬 때 힘을 들여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구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 거야.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또 이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해서 에너지 만들고 에너지가 있어 일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얘를 미는 일을 해. 미는 일을 해. 그죠? 사실은 이거보다 이거 보세요.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 그럼 이 정도 높이에 있는 녀석 손에 놓게 되는 녀석에서 아래로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녀석을 내가 위로 올리는 일을 했어. 올리는 일을 했어. 그러면 얘를 놓는 순간에 올리는 일을 했고 놓는 순간 이 녀석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고 하는데 물체를 깨뜨릴 거 아니야? 깨뜨리거나 물체한테 이제 부딪히는 이제 충격을 주게 될 텐데 내가 일을 했고 일을 해서 이 녀석이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로 바뀌고 잠재적 에너지 이게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관계이고 단위는요. 일이든 에너지든 단위는 다 줄이야. 줄. 이 모든 게 단위가 다 줄이다. 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역학에 대한 이 파트를 나중에 이제 물리원을 공부하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큰 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참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 온난화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을 내가 불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인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그럼 인간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뭘 얻기 위함이야?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 거야. 에너지 쟁탈전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는 환경에서 이제 문제 인식을 했지만 우리의 이제 그 문제 인식의 어떤 범주가 환경에서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에너지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에너지의 이제 종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요. 역학은 뭐죠?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인 거야. 역학에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치 에너지하고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나눠지는데 위치 에너지는 사실 중력에 대한 그 일인 거야.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위치 에너지는요. 어떤 물체가
자, 이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 있으면 이 물체 질량은 m인 거고 A란 물체라고 할게요.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높이에 딱 위치하게 됐어. m인 거고 높이. 이 높이가 10m라고 할게요. 10m. 그럼 이 물체가 10m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냥 저절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이제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 정도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일을 해서 이 정도 높이에 올려놓으면 이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가만히 올려놔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뭔가 액션을 이렇게 취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딱 잡아놓고 정지야. 얘는 손을 놓게 되면 뭔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게 아니야. 잡고 있기 때문에 놓게 되면 뭔가를 하게 돼.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잠재적 어떤 에너지. 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가 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 잡고 있는 거잖아. 놓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겠죠.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뭐 부서진다거나 아니 밑에 뭐가 있으면 충돌한다거나 그지?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하간 지금은 잡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요 이렇게 씁니다. M 물체 질량, mg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야. h 높이. 간단합니다. 아래쪽으로 중력 g가 작용하잖아. 두 개를 곱해. mg 여기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야. 이 h를 곱하는 거야. 곱해. 뭐가 되는 겁니까? mg h. 이게 바로 이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물체의 질량, 중력 가속도, 그리고 높이가 중요한데 중동 수준에서는 이걸 이렇게 배우죠. 중력 가속도를 9.8로 이제 딱 정해 놓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9.8 mh 이렇게도 이제 쓰죠. 9.8 mh.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요, 고등학생들이 이걸 9.8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얘를 10으로 놓고 보는 거죠. 10. 얘를 10으로 놓고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요런 위치 에너지 하나 이제 아셔야 되고. 운동 에너지 여기다 적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거든. 물체가 운동한다. 물체가 운동하면 뭘 갖게 돼? 속도 V를 갖게 돼. 속도 V를 벨로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벨로시티 이렇게 V 이제 약자인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핵심은 뭐야? 질량은 불변의 값이잖아. 2분의 1은 상수인 거고 얘는 상수인 거고 질량은 어찌 딱 정해진 값이 있는 거고 속도의 제곱이 중요한 거야. 속도의 제곱.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10m/s로 가는 물체 질량이 10kg이다. 그럼 얘가 가는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집어넣어보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날라가고 500입니까? 500.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 되는 거죠. 단위는 줄 되는 거죠. 얘도 단위는 줄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로 와보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사실 작년에 했던 것 같아. 얘를 이렇게 내가 봐. 제가요, 얘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한 거야. 하면서 이 녀석이 나의 일로 인해서 에너지를 갖게 돼. 그지? 근데 얘는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다는 얘기는 속도 V가 제로야. 그러니까 이 상태, 이렇게 딱 정지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정지인 상태는 위치만. 자, 얘는요. 이렇게 딱 정지에 있는 상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그죠? 근데 손을 놔. 손 놓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근데 뭐가 발생해?
놓으니까 내려가면서 속도 V가 생기잖아. 뭐가 생기는 거야?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 여기하고 이 도착할 시점 말고 요 중간 단계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어.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존재하는데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그게 곧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이 중간은 뭐야?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인 거고 요 닿기 직전에는 높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닿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요 닿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치 플러스 운동인데 때로는 위치가 역학적 에너지일 수 있고 운동이 역학적 에너지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죠? 물체의 운동과 관계된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1강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요, 요거를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베끼지 마시고요, 좀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전기 파트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돼. 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으로 좀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류가 전기 에너지 핵심은 전류거든. 전류는 I예요. I. 그럼 오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어. 하나 뭐가 필요해? V가 필요해. V는 전압. 아까의 요 V하고는 다른 거. 얘는 속력인 거고 얘는 볼트야. 볼트. 얘는 볼트일 때 V인 거고 벨로시일 때 V 다른 겁니다. 벨로시일 때 전압. 그다음에 I, V 그다음에 R. 얘는 저항이야. 저항. 우리가 어떤 이제 전기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전류, 전압, 저항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류는 곧 뭐야?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를 이동할 수 있게끔 뭔가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게 바로 전압이야. 전압. 그러니까 둘 사이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그런 단계야. 근데 그거를 시샘하는, 그걸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 누가 바로 저항인 거죠. 저항. 그러니까 뭔가 전자가 회로도에서 일을 할 때에는 밀어주는 전압이 필요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녀석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의 법칙인데 I는 얼분의 V인 거야. 얘는 전류는 암페어. 그러니까 전류는 I라고 쓰고 단위가 암페어야. 암페어. 지금 막 영상 보면서 이게 뭔가 막 싶을 때 반복해서 보셔야 돼. 아니면은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서 간략하게 이제 구글링을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암페어. 가장 기본 얘는 볼트야. 볼트. V고 단위도 V야. 얘는 볼트. 얘는 옴이야. 옴. 단위가 이렇게 써.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써. 이렇게. 옴. 얘는 옴이라고 해요. 옴. 알겠죠? 응? 자, 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시고,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뭐냐? 전기 에너지는 결국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건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물체 한 일이야. 전기가 가전제품에 이제 흘러갈 거 아니야? 도선 타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가전제품에 한 일이 바로 전기 에너지야. 전류가 흐르면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며 물체 한 일. 물체의 한 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며 한 일이야. 그럼 누가 일하는 거야? 그럼 전자. 일하는 주체는 전자인 거야. 전자. 이 마이너스. 일렉트론. 그 차지가 마이너스잖아. 일렉트론. 요 녀석이 한 일이야. 전류가 흐르며 한 일. 그걸 전기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V 곱하기 I 곱하기 T인 거야. 내가 얘기했죠? V랑 I는 밀어주는 관계라고 서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전류, 전압, 시간 몇 초. 이게 세크야. 시간 세크. 초 단위로.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한 일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V 곱하기 I 곱하기 시간. 전압이 밀어주고 전류가 흘러가고 얼마 동안 흘러가느냐 시간까지 곱해주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전기 에너지. 자,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이 전기 에너지는 사실은 일상생활 가운데 보기는 쉽진 않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가전제품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지 뭐 효율도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전제품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전력이죠. 전력이야, 전력. 전력은요, P라고 쓰고요. 쓰고 얘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일한 전기 에너지. 일한 전기 에너지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P이고 단위는 와트야, 와트. 얘는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인데 1초 동안에 일한 전기 에너지래. 1초니까 1초 동안 뭐뭐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면 시간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전기 에너지를 1초로 나누겠대, 시간으로.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뭔데? 전기 에너지는 지금 VIT잖아. V 곱하기 I 곱하기 T인데 얘가 세크잖아, 세크. 이걸 다시 뭘로 나눈 거야? 세크로. 그러니까 얘를 다시 그러니까 이 1초라고 하는 게 결국 얘가 시간이거든, 시간. 얘가 시간이거든. T로 나누겠다는 거야, T. 똑같은 이제 세크 1초. 그럼 나누면 날라가죠. 그럼 뭐가 남어? VI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거 얘를 바로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그다음에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다까지. 그래서 가전제품 이제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이런 것들이 있어. 220V, 뭐 50W, 220V, 100W라는 게 있어. 이 얘기 뭐냐면 220V에 꽂았을 때 1초당 50만큼 일하는 녀석, 1초당 100만큼 일하는 녀석이야. 와트 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형광등으로 비교하면 50보단 100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와트 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초당 그만큼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거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또 소비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기 에너지까지 조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요 전력량부터 해가지고 좀 이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에너지의 큰 정의가 뭔지부터 해서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돌려서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